캡틴 손흥민 떠나라. 다른 곳에서 우승해라. 팬이 말한 이유는? 손흥민의 감동 인터뷰에 터진 토트넘 현지 반응.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벌리와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치열한 공방 끝에 2에서 1로 승리. 승점 3점을 추가하며 4위 권도약의 희망을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여 팀의 공격을 이끌었으나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경기 내내 뛰어난 활동량과 투지로 팀의 공격을 주도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통계에서도 두드러졌다. 슈팅 4회, 유효 슈팅 1회를 기록했으며 기회 창출만 총 5번으로 팀 내 최고였다. 또한 패스 성공률 89%, 상대 박스 내 터치 7회, 드리블 성공률 100% 등을 기록하며 공격진에서의 활약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기록은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후반전에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팀 동료들의 마무리가 아쉬운 경우가 잦았다. 후반 8분 손흥민이 포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했으나 크로스 대신 시도한 슛이 옆 그물을 흔들며 아쉽게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또한 후반 26분에는 손흥민이 만든 결정적인 기회를 포로가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지만 크게 비껴나가며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리그 2경기를 남겨둔 상황 손흥민은 세 번째 10에서 10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지만 기회를 동료들이 모두 날리면서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17골 9도움, 유럽 5대 리그 공격수 중 커버 거리와 압박 횟수 등 수비 가담률 전체 1위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경기 내내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이는 손흥민의 표정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와 토트넘 동료들의 부정확한 마무리가 손흥민의 아쉬움을 더했다.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이어졌다. 축구 커뮤니티 FM 코리아 누리꾼들은 손흥민 빨리 리버풀 이적해서 살라와 투톱 보고 싶다. 팀 바꿔야 한다. 노답. 양쪽 윙어들 심각하다. 어시스트가 없다는 게 충격적이다. 떠먹여줘도 못 먹네. 바로 앞까지 공 밀어줘도 못 넣으니 오늘 이기긴 했으나 팀의 무언가가 무너진 듯. 도대체 보조도 못 받아 먹는 공격 자원들 이러는 원인이 뭔지, 진짜 오늘 손흥민 어시스트 몇 개 놓친 건지 선수들 반성해라 등 반응을 쏟아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동료들의 이기적인 플레이에 대해 여러 차례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팀 내에서 손흥민의 역할과 기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손흥민은 팀의 공격을 이끄는 동시에 팀워크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에 있어 빛과 같았지만 그림자와도 같은 동료들의 지원 부족은 팀의 한계를 드러냈다.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에게 남은 시즌은 단순히 승점을 넘어서 팀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올리스가 더 낫잖아. 손흥민 분노 유발 플러스 9지 조용윙어. 토트넘서 입지 일라. 간간히 경기 중 손흥민의 분노를 이끌어냈던 데얀 쿨루셉스키, 24. 토트넘, 위팀 내 입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국이다. 게다가 토트넘 출신 선배는 대체 자원까지 소개하고 나섰다. 12일, 한국 시간, 영국, 풋볼 365에 따르면 제이미 오하라는 영국, 토크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쿨루셉스키 대신 마이클 올리스, 23. 크리스탈 팰리스를 영입해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추천해 관심을 모았다. 올리스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오른쪽 윙어다. 쿨루셉스키와 포지션이 같다. 이번 시즌 리그 18경기에서 10골 5도움을 올렸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는 4골 2도움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레딩에서 성장해 2021년부터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올리스는 2027년 여름까지 계약돼 있다. 하지만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빅클럽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첼시,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등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에 오와라는 올리스를 토트넘과 연결하며 에베레치 에제, 26, 크리스탈 팰리스도 좋지만 올리스는 내가 볼 때 스타 플레이어고 좋은 선수 라면서 그는 사람들을 미끄러지듯 지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상급 선수가 될 것이다. 팰리스가 최대한 그를 붙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 선수를 낚아채기 위해 쿨루셉스키와 작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리스 영입을 위해 쿨루셉스키를 내보내란 의미다. 팀 동료 수비수 요아킴 안데르센 역시 울버햄튼전에서 3에서 1로 승리한 후 구단 홈페이지에 만약 올리스가 37경기를 모두 뛰었다고 상상해보라. 그가 이런 식으로 뛰었다면 20에서 25골은 넣었을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올리스는 이날 한 골 1도움을 기록했다. 안데르센은 계속해서 그는 미쳤다. 우리는 그가 있어서 운이 좋으며 다음 주말 경기에서 다시 득점하길 바란다. 고 말해 올리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팰리스는 올리스의 활약 속에 12위, 승점 46를 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쿨루셉스키는 좋지 않다. 쿨루셉스키는 벌리와 가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30분 내인 스칼렛과 교체됐다. 그러자 뉴캐슬 유나이티드 수비수 출신 라이언 테일러, 40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쿨루셉스키가 악몽을 꾸고 있다. 토트넘 공격수들이 절벽에서 떨어졌다. 자신감과 기량이 정말 부족해 보인다. 고 호평했다. 쿨루셉스키는 시즌 초반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토트넘이 10경기 무패, 8승 2무, 행진을 펼치며 선두에 나섰을 때 가장 돋보이는 공격수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주춤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시야나 판단력에 있어 아쉬운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 바람에 손흥민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있다. 쿨루셉스키는 지난 3월 4에서 0으로 대승을 거둔 아스톤 빌라전에서 패스 대신 슈팅을 때려 손흥민을 화나게 했다. 또 쿨루셉스키는 지난달 1에서 1로 비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홈경기 때 한 박자 늦은 크로스 때문에 수비에 막히면서 기다리던 손흥민에게 핀잔을 들어야 했다. 쿨루셉스키는 이번 시즌 팀의 9득점, 6골 3도움에 직접 관여했다. 하지만 쿨루셉스키는 지난 2월 2에서 1로 승리한 울버햄튼전서 골을 기록했고 3월 아스톤 빌라전서 도움을 올린 후 9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다. 3. 홀란드의 충격 고백. 나의 매 시즌 목표는 득점이나 우승이 아니다. 오른쪽 화살표 원하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0000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듯.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홀란드도 마찬가지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홀란드는 매 시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부상 방지라고 한다. 데일리 스타는 최근 홀란드는 매 시즌 주요 목표가 득점이나 우승 트로피 획득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의 골머신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다시 오를 것이 확실이다. 지난 10일까지 25골로 첼시의 콜 팔머를 4골 차 앞서 있다. 또한 맨시티는 올 시즌 우승도 가장 유력하다. 남은 3경기에서 전승을 하면 자력 우승이 가능하다. 프리미어리그 4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이런 홀란드이지만 그의 시즌 전 목표는 놀랍게도 부상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한다. 기사는 이 같은 목표가 겸손한 목표라고 한다. 올 시즌 홀란드도 지난 12월 1월 2달간 공백기를 가졌다. 팀이 프리미어리그 35경기를 치렀는데 홀란드는 28경기, 즉 7게임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홀란드는 지난해 12월 10일 루턴타운과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부상으로 출전 선수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원정길에 동행하지 않았다. 당시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피로골절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홀란드는 스트레스본 부상을 당했다. 지난 경기 후 통증을 느꼈다. 그는 뛸 수 없다. 얼마나 결장할지 모른다.
고 밝혔다. 결국 홀란드는 지난 2월 1일 벌리전에서 후반 교체돼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약 2달간 결장한 것이다. 홀란드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모든 선수들은 부상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매 시즌 나의 주요 목표가 바로 다치지 않는 것이다. 부상을 당하면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하는지 한번 보라. 한 시즌에 60에서 70경기를 하는데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홀란드는 어렸을 때 다재다능한 스포츠맨이었다고 한다. 다른 종목 선수 중 누구와 자리를 바꾸고 싶냐? 라는 질문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답할 정도로 농구에 자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홀란드는 키가 194cm에 이른다.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홀란드는 우리가 남은 경기에서 이기면 챔피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선수들은 지난 시즌에 우승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쉽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물론 우리 손에 달려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작은 실수로 인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다. 고 사소한 실수를 조심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 오피셜. 투엘 감독 공식 확인. 김민재. 볼프스전에서 발목 삐었다. 비판하던 독 매체들도 미넨 김 걱정하는 중. 바이에른 미넨은 13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가 볼프스부르크전에서 교체로 빠져나갔다 라고 알렸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의 김민재 몸 상태에 관한 말도 함께 게재했는데 투엘 감독은 김민재 발목이 삔 걸 확인했고 우리는 즉각 대응했다 라고 발표했다. 김민재는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독일 분데스리가 33라운드에서 볼프스부르크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투엘 감독은 한동안 에릭 다이어와 마티아스 더 리흐트 조합을 활용했지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실패 이후 돌아온 리그 잔여 일정에서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에게 기회를 줬다. 후반기에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두 선수에게 후방을 맡긴 셈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압도적인 무패를 달린 레버쿠젠에 밀려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했다. 분데스리가 잔여 일정을 2경기 앞둔 상황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정돼 그간 뛰지 못했던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주는 듯 했다. 김민재 입장에선 중요한 경기였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해리 케인 등과 함께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해 유럽 톱클래스 선수로 기대를 받았지만 후반기 벤치에 밀리는 수모를 겪었다. DFB 포칼과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한 뒤 하나 남았던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리흐트 부상의 출전 기회를 받았지만 만족스런 활약을 하지 못했고 독일을 넘어 전 유럽 매체의 비판을 받았다. 흔들리는 입지의 이적설이 돌아도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 주전 경쟁을 선택했지만 미디어는 냉정했다. 스카이 스포츠를 포함한 독일 주요 매체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한 시즌 만에 김민재를 매각 대상자에 올랐다며 연일 방출설을 보도했다. 김민재는 볼프스부르크전에 선발로 출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른 시간에 연속골을 터뜨리며 스코어에도 여유가 있었다. 전반 43분 중앙 수비수 파트너 우파메카노가 김민재 패스를 제대로 잡지 못해 철렁한 장면이 있었지만 실점하지 않았기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75분 동안 활약하던 중 상대와 충돌로 더는 뛸 수 없었다. 볼프스부르크 공격수 요나스 빈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 요나스 빈이 쓰러지며 김민재 발목을 눌렸다. 김민재는 고통을 호소했고 마티아스 더 리흐트와 교체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이날 패스 성공률 99%, 롱패스 2회, 클리어 3회, 볼 터치 94회에 평점 7점대를 받았다는 점을 돌아보면 김민재 입장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을 법했다. 그동안 김민재에게 날선 비판을 했던 독일 매체들도 잠시 돌아선 분위기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1, 과 포털사이트, 야후 등은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걱정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